자, DDL이랑 DML 차이가 이거는 구조에 관해서 남았고 이거는 데이터였죠. 그래서 얘는 create 적어볼까요? create 그 다음에 아니죠. drop 그리고 제가 아는 거 단어인데 다 틀렸어요. 어떡하려고 그래요. 자, alter 그 다음에 보는 거는 딱히 없었어요.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DML은요. Yes, insert, select, delete. 아, 좋습니다. 쭉쭉 나오네요. update. 그 select가 보는 건데 여기 DDL에서 보는 거에 해당하는 거는 뭐 show 정도 보시면은 될 것 같은데 그게 그 명령어로서 기능을 특별히 가졌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격증 시험 같은 데 안 나와요. 이론서에서 show라는 게 없어요.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뭐 우리는 좀 실전이니까 적어 놓읍시다. 핵심은 이렇게 세 가지. 그다음에 여기는 나머지는 아주 중요한 놈들이에요. 자, 그래서 구조를 가리키기 때문에 뭐가 있었죠? 여기서 우리가 저기 얘가 데이터베이스인지 테이블인지를 지정 꼭 해줬어야 돼요. 이게 데이터베이스인지 테이블인지 드롭에서도 있고요. DB인지 테이블인지 알터에서도 있었나요? 알터 테이블, 알터 데이터베이스. 알터는 데이터베이스를 바꾸지는 않아서 그냥 테이블만 있네요. 그래도 명시는 해주는 게 DDL의 층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how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는 이제 s가 하나 붙는다. 뒤에 복수형으로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insert, into 같이 붙여주시고요. select from인데 그쵸? from select 뭐 from 이렇게 되는 거죠. 칼럼이죠. 거기 칼럼 들어가요. delete from 여기는 테이블 들어가고 이렇게 t라고 적어놓고 이쪽은 칼럼이 들어가니까 c라고 적을게요. 그러면 insert into table delete from table 그 다음에 update table set 맞아요. set 맞아요. 그 다음에 칼럼 넣고 내가 넣고 싶은 데이터 여기 들어가겠네요. 그죠? 오케이. 여기에서 더 있어요. 맞아요. 그놈들이 있어요. DCA라는 거라는 게 있어요. 이걸로 적어볼까요? DCL 그 다음에 또 TCL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더 추가적으로 이론적인 부분인데요. 자, DCL은 그 유저에 대한 거예요. 사용자. 그래서 사용자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허가하겠다 하는 그랜트와 맞습니다. 리보크입니다. 회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줬다 뺏는 거예요. 줬다 뺏는 거. TCL은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필요한 것은 커밋, 롤백, 그리고 세이브 포인트 정도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이거 뭐 저기 다 소문자는 구분 안 하셔도 돼요. 일단은 이렇게 쓸게요. 대문자 뭐 특별히 쓴 건 아니었습니다. 이게 대문자로 다 바뀌는 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소문자로 썼고요. 이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DBMS에서는 이제 설계에 대한 거예요. 설계. 자, 우리 아티클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티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어떻게 한 거였냐면요. 테이블을 우리가 이렇게 딱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뭐 아이디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타이틀 아니다 레그 데이트 쓰고 업데이트 데이트 쓰고 타이틀 바디 쓰는 거였어요. 근데 걔를 지금 그 위치가 좀 틀렸죠. 요렇게 가는 게 아니고 칼럼으로 갔잖아요. 레그 데이트, 업데이트 데이트, 타이틀, 그 다음에 바디 이러고 갔잖아요. 타이틀, 바디.
한 다음에 여기 데이터들을 쭉 쌓아 나갔죠. 쫙쫙쫙쫙쫙쫙 쌓아 나가는 이 방식을 왜 이렇게 채택을 했으며 이 항목들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요놈들이 아티클에 제목 있고 내용 있고 뭐 작성자 이런 거 있고 날짜 있고 그런 모양에서 우리가 일단은 뺀 거거든요. 현실 속에 있었던 현실에 사용되는 그 개념을 데이터베이스로 우리가 구현을 한 거잖아요. 그런 걸 추상화라고 하기도 하고 뭐 단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 단어는 몰라도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멤버에 대해서 회원에 대해서 데이터를 추가를 하는 단계인데 이거를 먼저 설계부터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회원에 대한 거는 멤버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멤버. 자, 그러면 이제 현실 속에 데이터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이 멤버겠죠. 이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쫘르르르르 목록이 될 거예요. 그죠? 이름이 있겠고요. 나이 있겠고, 뭐 부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전공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많을 겁니다. 가지고 있는 애완동물도 막 집은 어딘요. 주소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데이터들이 있고, 그리고 이 아티클이라고 해서 게시글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를 하는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회원이 있고 아티클이 있으면 얘네들을 데이터베이스로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만들래요? 뭐 그냥 단순히 생각해 봅시다. 얘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야 되고요. 이 데이터들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야 돼요. DB.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아티클에 누가 작성했는지 라이터 이런 개념도 하나 데이터로 들어 있잖아요. 작성자 개념이. 그런데 아티클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보셨을 때 작성자에 대한 데이터가 오로지 이름 정도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이게 작성자라고 하는 이 데이터에는요 더 빠져 있는 게 아이디, 패스워드, 나머지 또 주소, 어드레스, 뭐 자기소개한 그런 내용들 등등등 더 데이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아티클을 보셨을 때 요 라이터라고 하는 이 데이터만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어떻게 만들 수 있겠냐면은 그냥 요거 보이는 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대로 만든다면은 ID 그 다음에 뭐 데이트, 레그 데이트, 업데이트 데이트 쓰고 타이틀 바디가 항상 그냥 들어가는 거는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라이터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라이터 들어가고 이 자체가 DB화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겠죠? 쭉쭉쭉쭉쭉 다니고요. 그러면은 회원에 대한 정보는요? 근데 나 회원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회원에 대한 정보도 넣어야겠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데이터베이스니까 이 정보들을 전부 다 일단 넣어놔야죠. 넣어놔야 되면은 라이터뿐만 아니고 여기에 로그인하는 아이디, 로그인하는 패스워드, 주소, 어드레스, 전공 메이저 등등을 쭉 작성을 해놓으면은 이 데이터베이스는 어찌됐건 정보를 다 입력을 받은 상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어지니까. 근데 이런 데이터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면 이게 아니죠. 딱히 이상할 건 없네요. 생각해 보세요. 자, 1, 2, 3, 4라고 해서 게시글이 4개가 있다고 쳐봐요. 4개의 게시글 하나하나는 각각의 데이트, 날짜를 갖고 있겠죠? 각 게시글은 타이틀, 바디 갖고 있고요. 라이터가 같을 수는 있을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쓴 게 1번, 2번이고 B라고 하는 사람이 3번 쓰고 4번 게시글은 C가 썼대요. 이런 거 가능해요. 그러면은 A라고 하는 사람의 로그인 아이디는 그런데 똑같겠죠. A, B, C 지금 이렇게 이제 각게 놓아 봅시다. 그리고 이것도 A의 애드레스고 B의 애드레스고 C의 애드레스 메이저도 뭐 그냥 C 아니 Z, Y YX라고 둡시다. 이런 식으로 적힌 데이터들을 보시면 문제가 될 거는 없어요. 각 게시글에 필요한 정보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차예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이와 같이 내가 하나의 묶음 데이터를 갖고 이걸 다 묶어버리는 거죠. 어차피 그 사람이 쓴 게시글은 이제 그 사람이 쓴 게시글은 그 사람만 뭐 접근하고 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쓰면 돼요. 이러면은 해결이 되거든요. 이와 같은 그 데이터 방식대로 저장 방식대로 한 것을 실제 작은 기업들은 그냥 이렇게 쓴다고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뭐 더 세분화하지 않고 그냥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이렇게 쓰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가 사실은 좀 과하게 부담하는 거고 좀 쓸데없는 부분까지 막 사용을 하게 돼요. 나는 3번 데이터를 지금 끌어다가 게시글을 보고 싶은데 이 3번 게시글을 보기 위해서 이거를 셀렉트 같은 거를 했을 때 컴퓨터는 행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게시글에 그냥 제목이랑 내용만 확인하려고 한 건데 이렇게 끌고 오면은 요 필요 없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까지 싹 다 긁어오니까 부하가 커지고 데이터가 커지면 계속되는 데이터 처리가 늘어나면서 어쨌든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다 딸려다니면은 좀 쓸데가 없으니까 나눠줍시다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눠주자고요. 이 게시글에 대한 정보를 따로 써줍시다. 게시글 아이디, 레그 데이트, 업데이트, 타이틀, 바디인데 이거 우선은 그 다음에 멤버에 대한 것도요. 아이디하고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패스워드, 어드레스랑 뭐 전공 정도 이렇게 해서 나눠볼 수 있죠. 모든 테이블에는 그 각각의 데이터를 식별하는 아이디라고 하는 놈은 꼭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걔가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나누기만 했죠. 이렇게 하면은. 네. 나눴고, 한 가지 필요한 게 지금 아티클 부분에서 라이터에 대한 정보가 여기 있어야 돼요. 없잖아요. 그거를 붙여주시면은 이렇게 붙여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라이터에 대한 정보는 뭐를 알고 있으면 되냐면은 이 멤버 테이블 이렇게 그림을 우선 그려볼게요. 얘가 멤버 테이블이고 얘는 아티클 테이블. 여기서 이 아이디만 알고 있으면요. 라이터에 대한 식별이 된다는 거예요. 1, 2, 3, 4.
나머지는 그대로 왔다고 치고 여기 네임이 빠졌구나. 뭐 네임 하나 넣으면 자 로그인 아이디가 얘가 A라는 사람이래요. 라이터 이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아이디가 되는 거죠. 라이터 아이디. 그리고 이 부분이 여기가 네임이라기보다는 그냥 라이터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를 우선은 이쪽으로 갖고 온 셈이니까 잘 나눠놨어요. 그런 다음에 A고 얘는 B, C, 주소 뭐 이렇게 있고 메이저는 어떻게 놨었냐면 Z, Y, X로 놨었어요. 이렇게 하면요. 멤버의 테이블은 멤버대로 자기들만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고 아티클 나름대로 데이터 갖고 있는 와중에 라이터 아이디라고 하는 친구를 갖고 있어요. 이거에 숫자만 갖고 있으면요. 멤버에 대한 아이디거든요. 그것만 갖고 있으면은 나중에 얘를 이 1번 누구지?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멤버 테이블로 가서 1번을 확인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행의 데이터가 전부 다 어떤 사람을 가리키고 있을 거고요. 그 사람을 식별하는 게 1번이라는 소리인데 요 아티클 테이블은 그 회원의 식별값만 갖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면은 내가 제목 내용만 보고 싶을 때 2번에 대한 거 빡 뽑았을 때 타이틀 바디 굳이 멤버에 있는 테이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랐으니까 부하를 줄일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거고 혹여라도 그리고 백업에 대한 것도 쉬운 거예요. 백업도 각각 해주면 되고 진짜 얘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뭔가 날라갔어요. 그러면 요 백업만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1번처럼 관리를 하다가 이거 뭔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통으로 다 또 막 살려야 되니까 이래저래 무겁다는 거예요. 무겁다. 그런데 이거를 나눠 놓으면은 하나하나는 그만큼 가볍게 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해킹을 당해요. 해킹을 당해가지고 이게 빠져 이걸 뺐대요 정보를. 그러면 이건 다 딸려오잖아요. 여기서 이거 빼봤자 누구지? 이러고 있겠죠. 1번 누구지? 이것도 막을 수 있어요. 이거 실제로 보안적으로도 유리한 겁니다. 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설계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일로 넘어와 볼게요. 자, 우리 수업 페이지에 문제 하나 넣어드렸거든요. 이 문제 같이 풀면서 이거를 실행을 해 볼 건데 자, 이 현재 제가 떠 있는 쿼리는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꼭 써야 되잖아요. 어딘다가 언젠가 사용을 해야 되는 쿼리예요. 아쉬워요. 그렇다고 해서 얘를 밑에다가 계속 이어 쓰기에는 너무 길어져서 별로인데 상관없죠. 왜냐면 우리 그 프로젝트에 db.sql 이 파일에다가 다 넣어놨잖아요. 나중에 이거 복붙해가지고 다시 살리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있는 거 싹 다 지우고 문제로 바꿀 거예요. 아래랑 위에 있는 거 지워주시고요. 자, 요거 가봅시다. 예, 그냥 요 시나리오대로 좀 따라오시면서 저랑 같이 풀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은 A5 데이터베이스를 초기화하는 과정인데 기억하시면서 작성해 보십시오. 먼저 삭제를 하는데 if를 좀 붙였죠. 이렇게다 갔었고 삭제한 다음에 만드는 게 create는
명시를 해줘야 된다 였고, 선택을 하는 것은 use였습니다. 이 세 줄을 깔고 가시는 거예요. 부서 테이블과 사원 테이블을 지금 추가를 해보고자 해요. 그림부터 간단히 그려보자면은 지금 이게 DPT 그리고 얘가 EMP 사원 employee라고 하면은 칼럼을 뭐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는지, 데이터의 내용은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사실 그런 설계에 대한 것부터 계속 생각해 보시는 게 맞아요. 문제에서 필요한 거가 홍보부서랑 기획부서라는 걸 추가를 하래요. 그리고 사원 테이블은 3명의 사원이 있고요. 각각 부서가 정해져 있네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구조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각 테이블들을 칼럼을 뭘 넣어줘야 될까요? 부서 테이블 먼저 생각해 보실까요? 홍보부서랑 기획부서래요. DPT 테이블에 홍이랑 기획이랑 이렇게 넣으면 될까요? 맞아요. 아니에요. 좋습니다. 홍보랑 기획을 나눈다고 했는데 홍보 기획은 좀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 부서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서라고 하는 거로서 이렇게 가면 되지 않아요? 그럼 더 나머지 추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부서를 넣어보면 데이터로 홍보랑 기획을 요리 넣을 수 있겠네. 또 아이디가 필요한 거죠. 항상. 아이디가 이제 1, 2 이렇게 들어가면 홍보랑 기획을 나눌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해요. 그 컬럼 넣는 것들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면 엠플로이도 이게 홍길순 임꺽정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이거 이름들은 데이터로 내려야죠. 네, 이렇게 내리는 거고 여기 사원 이름 정도 넣어주면 될 거고 부서 넣으면 되잖아요. 부서 해가지고 땅땅땅 또 필요한 부서들 채워주면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가 꼭 들어가서 아이디로서 각각의 데이터들을 구분해주는 걸로 쓰게 되면 적절한 이 RDBMS를 구성하는 게 될 거예요. 근데 크리에이트를 처음에 할 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의 정보만 보고도 얘네가 그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린 다음에는 여기서는 크리에이트고, 크리에이트 할 때는 이만큼만 만들면 되잖아요. 이만큼 만들어야 되고, 만들 수밖에 없고. 그럼 내가 이와 같은 그 데이터들을 만들기 위해서 크리에이트랑 인서트가 이미 다 행해져야 된다는 소리죠. 그죠? 해봅시다. 처음에는 이제 크리에이트 테이블 뭘로 하면 될까요? DPT였죠? 그 다음에 괄호 넣고 반점 넣고 엔터 위로 가서 탭 ID 넣는 거였고 ID는 데이터 타입은 int 그리고 이 친구는 저기로 쓸 거니까 키로 쓸 거니까 프라이머리 키 넣고 어토 인크리먼트도 넣읍시다. 이렇게 세트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레그 데이트라고 하는 이것도 거의 기본으로 들어가는 그 칼럼입니다. 데이트 타임이고 낱널 정도로 넣어줍시다. 부서의 이름이에요. DPT의 이름인데 여기 단순히 뭐 네임이라고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D네임이라고 할게요. DPT 넘버, 네임에. 그러면은 얘는 홍보이고 부서 기획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져야 된다면 문자가 맞겠네요. 그래서 문자로 줍시다.
뭐 많이 줄 건 없는 것 같고 뭐 10자리 정도만 주고 난 널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서트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dpt set id는 넣을 거 없고요. 레그데이트는 그냥 now로 통일해 주시고요. dname에서 이제 홍보가 하나 있는 거고 이거 붙여넣기 하셔서 기획 이러고 있는 거죠. 크리에이트 하고 인서트 2개 하시고 확인하려면은 셀렉트 해보면 되죠. select all from dpt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아까 전에 구상했던 테이블을 내가 크리에이트부터 작성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emp 테이블 똑같죠? 여기 보실 분들 좀 보시고 아래에서 작성하고 있을게요. 자, emp id 똑같고요. 레그데이트 똑같아요. 일단 넣어주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ename으로 할게요. 저는 name이 있고요. 또 있다는 거죠. 얘들은 지금 dname이 또 있다는 거예요. 똑같죠? 가차로 넣어야겠죠? 난널 넣고 좀 다르죠? ename에서는 3개의 쿼리, 인서트 쿼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레그데이트는 그대로 놓고 dname, ename부터 작성했을 때 처음에는 홍길동 사원이고 콤마 그 다음에는 홍길순 순서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홍길순 그 다음에 임꺽정이라고 나오네요. 홍보 기획이래요. 홍보 기획 이렇게 인서트를 해주면 된다. 다 하고 나서 select all from emp 뽑으면 테이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린 대로 아까 머릿속으로 그리고 우리가 잠깐 판서로 그렸던 대로 나오게 되죠. 이게 이제 스타트인데 이 스타트 하는 것까지는 혼자 만드실 수 있으시게 복습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작성했나요? 네. 자, 홍보를 마케팅으로 변경을 해달라. 마케팅을 홍보로 변경해달라. 이거 하실 수 있죠? 해보세요. 네. 이 변경은 뭐를 변경하는 거죠? 홍보라고 하는 걸 마케팅으로? 그러면은 여기 부서 쪽인데 부서에서 구조를 바꾸라는 거예요? 데이터를 바꾸라는 거예요? 데이터죠. 그 테이블 안에 있으니까. 그럼 이건 데이터 바꾸라는 거니까 데이터 수정이에요. 데이터 수정은 업데이트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구조를 바꾼다. 그러면은 알터로 가야겠죠. 이거 변경 한번 해보세요. 업데이트 업데이트 EMP DEPT였나?
업데이트 dpt 하고 셋 한 다음에 쭉 가면 되죠. 칼럼 넣고 바꿀 거 넣은 다음에 where로 찾아내야 되죠. where dname은 홍보 이렇게 이거 다 하셨죠? success 빼보면 마케팅 다시 바꿔봐라 라고 하면 바꿀 수 있죠. 그래서 홍보를 맞죠. 마케팅이라고 하는 곳을 다시 홍보로 바꿔라. 그럼 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 DPT 쪽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홍보 마케팅 훅 바꿔봤는데 업데이트 써보시는 거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해요. 그 다음을 봅시다. 이 두 개의 테이블을 놓고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홍보라고 하는 부분과 기획. 그러니까 dname이라고 하는 칼럼은 현재 완벽하게 지금 겹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두 개는 얘는 부서에 대한 거고 그리고 이거는 사원에 대한 거니까 달라요. 다르지만 이제 연관성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 부서는 아까 그 라이터처럼 사실 dname의 내용을 다 이렇게 갖고 있을 필요가 아니지. 사원 쪽이겠구나. 그러니까 이 부서 테이블에서의 홍보 기획에 대한 것은 식별값으로 완전하게 분리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서에서는 홍보와 기획이 아주 필수적인 놈이에요. 필요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사원 입장에서는 이 dname이라고 하는 칼럼이 필수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갖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이거보다는 부서 테이블에 있는 이 ID 있잖아요. 홍보라고 하는 ID로 갖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홍보 대신에 1번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갖고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타고 들어가서 이 1번이 어떤 부서야?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홍보야 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데이터 설계를 이제 해줄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DBMS에서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이론적인 토대가 돼요. 그러면 이 사원에서 정리를 이제 좀 하자면, 그림까지 지어진. 자, 이렇게 해서 그 사원 쪽에 얘를 싹 다 그 번호로 이렇게 놓게 되면은 112 놓아 보자는 거예요. 그거를 해볼게요. 구조를 변경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게 이거예요. 부서를 이름이 아닌 번호로만 기억하면 되고 번호라는 게 식별값이니까 훨씬 더 확실한 값이라는 거예요. 홍보라고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EMP에서 홍보 기획 갖고 있는데 위에서처럼 마케팅으로 바꿔버렸어요. 부서를. 그런데 사원 쪽에서는 지금 계속 홍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런 데서도 도움이 되는데 하나 갖고 와서 볼게요. 여기 바뀌었대요. 근데 만약에 내가 사원에 대한 이 정보를 그냥 이렇게 갖고 있었다고 하면 부서의 이름이 마케팅으로 바뀌었는데 얘네들은 계속 홍보인 거예요. 그죠? 만약에 내가 사원에 있는 거를 112로 바꿔요. 그러면은 부서가 바뀌었을 때 이 사원 쪽에서 그 dname 쪽이 타격이 없어요. 그거를 한번 이따가
이거를 변경해 놓고 나서 한번 볼게요. 자, 구조를 변경해야 되니까 이제 알터죠. 기억나시죠? 알터는 데이터베이스인지 테이블인지 좀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테이블만 하지만 그래도 써주죠. 변경해야 되니까 우선은 지금 EMP에서 modify 칼럼이 들어가고 어떤 칼럼? dname 칼럼. dname 칼럼이 이제 뭐로 바꿀 거냐면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dept id로 갑시다. 어차피 그 id잖아요. 그리고 int 하고요. none 정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꿉시다. 현재 그 EMP 하나 찍어 놓고 이 상황에서 제가 알터를 해요. 알터 하니까 문법에로가 났네요. 어디가 문법에로지? 알터 테이블 EMP modify 컬럼을 dname을 modify 컬럼 dname 이거는 저기 이름 바꾸는 거잖아요. 이거 add로 갑시다. add 그냥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면 현재 000이 지금 채워져 있잖아요. 이 000을 해서 dname은 지워버립시다. 요게 그 이름을 바꾸는 거하고 그 다음에 modify는 데이터 타입이랑 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바꾸는 거여서 한 번에 바꾸려면은 안 되고요. 하나씩 바꿔야 돼요. 드랍을 하나 써봅시다. 드랍 dname 이렇게 하나 날립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하고 싶던 게 우선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DPT ID가 번호에 맞게 들어가면 되죠. 자, 홍길동은 1번이고요. 홍길순도 1번이고 임꺽정은 2번입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select all from emp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이러한 테이블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은 어디서 유리한지 한번 보세요. 홍보가 마케팅으로 바뀌었을 때 1번 같은 사원의 경우에서는 반영이 안 되잖아요. 이 친구들. 네. 근데 얘를 식별값으로 갖고 오면 사실 식별값은 변할 일이 없거든요. 그 데이터는 바뀔지라도. 그래서 안 바뀌는 그 데이터들을 내가 갖고 온 상황에서는 이게 다 반영이 되죠. 왜냐면은 나중에 결국에 타고 들어가서 볼 그런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다른 그 테이블에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는요. 이렇게 식별값을 가지고 와서 보는 게 좋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아이디 앞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PK라고 계속 불렀습니다. 여기 있는 거 PK. 그리고 이렇게 식별값을 지금 가지고 온 상황이잖아요. 이놈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FK라고 해서 얘가 포리언 키예요. 외래키라고 하는 친구 있잖아요.
이 외래키가 다른 테이블의 PK를 가져온 친구예요. 그래서 PK와 FK는 연관성이 크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입명록이 된 거죠. 우리가 현재 EMP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DPT라고 하는 부서명까지 알았으니까 여기서 1번, 2번 그리고 112가 있어서 각 사원의 부서가 몇 번 어떤 사원인지 그러니까 어느 부서인지를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사장님한테 입명록을 드리는 상황이에요. 사장님한테 데이터를 이러고 준 거예요. 예, 사장님, 요거 부서 보신 다음에 부서 궁금하시면은 여기로 들어가셔가지고 읽어보시면 돼요. 이래버려요. 혼이 났겠죠? 그래, 혼이에요. 혼났어요. 자,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여주지? 지금 키가 있잖아요. 그 타고 가서 본다고 하는 거 있죠? 그 타고 가서 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조인이라고 합니다. 조인. 그래서 DBMS, SQL에서 꽃이에요. SQL의 꽃. 우리가 분리를 잘 시켜놨으니 이제는 두 개를 합쳐가지고 보는 방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건 얘 하나 보고 얘 하나 보고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봅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이거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방법인데 어떻게 쓰냐면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셀렉트를 하는 거고요. from을 쓰시고 이제 emp 정도에서 시작하는데 join을 쓰는 거예요. join. 뭐를 join해요? dpt를 join하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을 하려면 어쨌든 각각이 서로 연관된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조인 키인데 그거는 on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작성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emp에 dpt id 있죠? 얘랑 그 다음에 dpt의 id 그쵸? 지금 제가 쓴 게 여기 연결되는 거 딱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DPT잖아요. 그럼 DPT ID고 그 다음에 얘는 EMP니까 EMP에서는 요거 DPT ID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지죠. 딱 그 합친 거를 는으로 해가지고 엮어준 거거든요. 천천히 한번 보시면은 그렇게 했죠? EMP 쪽에 요거랑 DPT의 ID랑 그래서 여기 DPT에서는 ID고 EMP에서는 DPT 컬럼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연결을 짓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부분 보시면 돼요. 이 부분 이렇게 합쳐요. 내가 연결시켜 준 거가 짝이 맞는 대로 그 데이터들을 이렇게 맞춥니다. 그러고 합쳐서 펼쳐서 보여줘요. 이거는 조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 조인을 했다 그래서 데이터가 테이블이 이렇게 실제로 합쳐지는 건 아니고 셀렉트잖아요. 볼 때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인을 하려면 테이블을 만들 때부터 이런 놈들이 필요하겠죠. 만약에 없다면 알터 해가지고 알터 애드로 넣어줘야 되는 놈들이에요. 어쨌든 조인키 같은 게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 그 조인 온 해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어떤 거랑 연결을 시켜 이게 좀 당연한 수순인데
만약에 내가 on을 쓰지 않았대요. 그러면은 join만 하게 되잖아요.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아, 이건 또 무슨 데이터인가 싶은데 어떻게 지금 join이 된 건지 한번 보세요. 마케팅이 3번 나오고 기획이 막 3번 나오고 이러네요. 지금 요것만 실행했더니 이 실행에 대한 것은 그냥 무슨 소리예요? EMP 테이블과 DPT 테이블을 합쳐라 라고만 해가지고 막 하는데 뭔가 조건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가능한 경우의 수를 전부 다 나타낸 거라서 EMP에 있었던 3개의 데이터와 DPT에 있었던 2개의 데이터에 대한 다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 A, B, C 이거 2개, 1, 2 그러면은 A에 2개, B에서 2개, C에서 2개 하면은 6개가 나오거든요. 이거 6개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 다 구하는 거는 그냥 2개의 행개수 곱하면은 나와요. 그냥 저기 몇 개가 나오지 하면은 그래서 요렇게 구한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요거예요. 온 없이 해본 거. 그러니까 뭔가 연결을 시켜주는 거에 대해서 해줘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드렸더니 이 데이터 가져가서 또 혼난 거죠. 이상하잖아요. 홍길동 2번 나오고 해서 또 혼났대요. 드디어 제대로 내가 들고 간다. 그래서 이렇게 온까지 해서 내가 가지고 가면 깔끔하게 겹쳐지는 데이터만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좀 보기가 불편하다는 점이에요. 이네임, 디네임 막 이런 거 무슨 소린 거냐고요. 그죠? 그리고 다 보여줄 필요도 없는 게 이거 필요한가요?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깔끔하게 보고 싶을 때 아니요. 굳이 필요가 없어요. 아이디 정도는 넣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 사원 번호니까 그러니까 요건 넣고 이거는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빼자고요. 얘가 어느 부서에 있으면 돼요. 이 부서에 있는 건 잘 나와 있잖아요. 연결이 됐으니까 그 셀렉트 할 때 이제 내가 필요한 것만 셀렉트 할 거예요. 자, 아이디 그 다음에 레그데이트 하나 정도 넣어주고 이네임 넣고 그리고 나서 디네임만 이렇게 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똑같으니까 복붙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내가 아이디 레그데이트 그 다음에 사원 부서 이름만 정해가지고 보여드려야겠다 해가지고 누르면은 이제 에러예요. 이 에러 잘 보셔야 되는 에러입니다. 컬럼 ID in field list is ambiguous. 얘가 아주 중요한 친구예요. ambiguous는 모호하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id라고 하는 게 모호하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id가 모호해. 2개를 조인시켰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건데요. 자, ambiguous가 뭐냐면 id가 겹쳤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전체를 다 했을 땐 잘 나오는 게 요거는 다 나오는 게 뭐 ambiguous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무조건 붙이라고 해서 올로 하니까 나온 거고요. 지금 이렇게 쓸 때는 지정을 내가 정확하게 하는 건데 id가 2개예요. id가 2개. 그리고 dname도 2개예요. 아니 regdate도 2개예요. 네. 그러니까 컴퓨터 입장에서 뭐가 된 거냐면은 나 아이디 보여줘, 레그데이트 보여줘 요렇게 했는데 뭐 두 개가 있으니까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MMO한데 나 못 찾아줘 그러고 에러를 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내가 이 아이디가 정확하게 누구 건지를 지정해 줘야 돼요. 첫 번째 건지 두 번째 건지 지정만 잘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아이디는 누구 거냐면 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사원이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원을 EMP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EMP 점.
그렇게 해서 이제 눌러보면은 또 ambiguous 에러가 뜨는데 이번에는 regdate 에러네요. 일번 한번 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건 해결이 된 거죠. regdate는 이것도 사원의 등록 날짜 보고 싶은 거예요. 부서의 생성 날짜는 굳이 필요가 없고 사원에 대한 거를 지금 작성하는데 거기에 마케팅 부서의 이름만 좀 넣고 싶은 거죠. 내가 지금 조인을 전부 다 했기 때문에 DPT 아이디와 아이디를 그래서 데이터들은 다 잘 연결이 됐어요. 그 상황에서 골라서만 지금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제 깔끔하게 됐죠. 이것도 깔끔한데 여기서 조금 더 편하게 얼라이어스를 쓰자고요. 이 아이디는 사원 번호라고 말할 수 있겠고 에그데이트는 등록 입사 날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네임은 사원 이름이고 사원명 그리고 디네임은 부서명이겠죠. 얼라이어스 하시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깨끗해진다는 거죠. 뭐 깨끗해진다기보다는 보기 편해진다죠. 이 얼라이어스는요 보여줄 때만 살짝 바꿔주는 거지 emp.id라고 하는 이 컬럼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 데이터 같은 느낌이에요. 자, 이게 조인입니다. 조인. 여러분들은 조인을 배웠는데 조인에 대해서 좀 정리하면은 셀렉트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칼럼을 쓰잖아요. 그런 다음에 from의 테이블 조인 하시고 두 번째 테이블 뭐라고 할까요? 2차 두 번째 차라고 하는 게 맞나? 1차 테이블, 2차 테이블 하고 on 하신 다음에 1차에 뭔가 아이디랑 2차에 아이디 이런 식으로 이제 합쳐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틀 정도 잡아두시면은 편하실 거고 그다음에 하나 더 좀 아셔야 될 거가 여기 올로 한번 볼게요. 올 정도에서 보시는 거에서 이게 EMP의 DPT 아이디고 DPT 아이디잖아요. 요 EMP랑 DPT를 계속 쓰는 게 되게 불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인을 한 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뒤에 조인을 더 붙일 수가 있어요. 조인은 이렇게 계속 붙일 수 있는데 이럴 때 헷갈려요. 와 이게 엄청 길어져요. 이 온절이. 이 온절을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한번 띄어쓰기를 하면은 이게 얼라이어스의 그 생략형이 되거든요.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쓰는데 이걸 빼도 얼라이어스가 되는데 이 상황 이렇게 얼라이어스를 하시면은 이제 에러가 떠요. 왜냐면은 얼라이어스를 하면은 온절에다가 이 풀네임 쓰시면 안 돼요. 별명을 붙이시면 돼요. 별명. 이와 같이.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런 모양을 더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뒤에 별명 붙은 거. 그러면은 얼라이어스가 생략이 돼도 된다. 이런 데 생각해 볼까요? 이런 것도. 잘 돼요. 그런 거예요. 생략형이 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런 데서 좀 빠지면 오히려 잘 가독성 같은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데 넣어주시고 보통 조인할 때는 어차피 조인을 할 거라서 다 이렇게 봅니다. 생략형으로 봐요. 최종 형태라고 한다면 as 해서 깔끔하게 보는 게 좋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가면은 되겠죠. 여기 점 빠졌다. 네. 봐봐요.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unknown 컬럼 뭐 이러고 있죠? 내가 얼라이언스를 붙이는 바람에 지금 위에 있는 EMP 다 못 알아먹고 있는 거예요. 다 얼라이언스 된 1원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 음, 네. 이거가 최종이에요. 순서가 계속 있잖아요. 항상 코드라고 하는 걸 공부하실 때는 순서대로 스텝 바이 스텝을 밟아가면은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거 주고서는 공부하러 가면 이건 좀 말이 안 돼요. GPT한테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려달라 그러면 또 알려줄 수 있나? 우리가 이거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공부한 다음에 GPT한테 물어보고 GPT를 사용하면은 아주 좋은데 처음부터 만약에 코드 아무것도 모르고 GPT부터 쓰기 시작하면은 이거만 알려준다니까요? 얘가 뭐지? 그러고 봐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것도 빠른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해요. 우선은 완성본 보고 막 해석해가면서 공부하면은 결국 다 아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